석탄기 초기에는 이 양서류가 먼저 존재할 수밖에 파충류보다 양서류가 존재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이 파충류들은 기반이 육지 기반이기 때문에 육지에 이렇게 알 같은 걸 낳아서 번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육지에 식물이 있고 난 후부터 그 시점으로부터 진화를 시작해 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양서류보다 늦은 거죠. 이렇게 올라오는 시간이. 일단은 이 육지에 식물이 존재한 후에서부터 그때부터 이 파충류의 진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5천만 년 후, 적어도 5천만 년 그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가장 빨리 올라올 수 있었던 그 동물이 양서류죠. 그러니까 양서류가 가장 빨리 올라왔던 이유는 이 석탄기 이전부터 이 얘네들이 육지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얘네도 물론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죠. 양서류들은.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석탄기 초기 나무들이 이렇게 빽빽하게 자라고 난 후에 가장 먼저 올라온 거죠. 이 파충류들은 이후부터 진화는 이제 삶의 터전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나무가 자라고 난 다음부터 진화를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시간이 걸린 거죠. 파충류가 여기에 양서류보다 늦게 올라온 이유가 이 아래 건조한 사막이나 뭐 둥지 이제 저기 초원지대에 둥지를 짓고 계란 같은 걸 낳아가지고 이게 번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조성이 된 다음에 그부터 진화가 시작된다는 거죠. 파충류들은. 그 다음에 이제 파충류들은 이제 나왔고 이제 그렇고 이제 5천만 후에 이렇게 진화했고 이 포유류들은 이 파충류보다 더 진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이제 한참 후에 나오게 된 거죠. 이렇게 오래도록. 근데 얘네들이 이, 이 포유류들이 이 파충류에서 곧바로 진화하는 게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이, 이 포유류들은 파충류들은 이 계란 같은 걸 외부에 알을 이렇게 놔가지고 하는 그런 번식 방법이고 이 포유류들은 내부에 장기 내부에 이런 태아를 자라게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 파충류들은 이 외부에 그러니까 초원지대인가 아니면 여기 둥지에다가 알을 낳고 그부터 이제 저기 알을 까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초기에 그 단계들은 거의 비슷하죠. 이게 인간이나 토끼나 닭이나 거북이나 도롱뇽이나 물고기나 거의 비슷한데 이 진화에서 가장 느린 게 포유류죠. 얘네들은 이제 장기에다가 이제 그러니까 뭐 장기에다가 태아를 성숙시키면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임신을 해가지고 출산을 하는 거죠. 출산을. 토끼도 마찬가지죠. 토끼도 포유류죠. 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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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파충류와 같이 알을 낳는 거죠. 계란 같은 거. 그러니까 얘네들도 파충류과 비슷한 거죠. 거북이도 알을 낳죠. 예?
그리고 도룡뇽은 양서류과죠. 양서류과 비슷해. 얘네들은 물속에 알을 낳죠. 물속에 알을 낳고 그 나머지 과정은 이 파충류하고 거의 비슷하죠. 알을 낳은 다음에 이제 얘네들도 자라나가지고 이제 새끼가 되는 거죠. 새끼가. 얘네들도 이제 부화를 해서 새끼가 되죠. 그러니까 이 양서류들은 그 후에 이제 얘네들은 거의 전적으로 육지 생활을 하는 거죠. 거의 전적으로 육지 생활을 하는 거죠. 파충류 알을 낳기 때문에 얘네들은 건조한 지역에 알을 낳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파충류에서 이 포유류 곧바로 진화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인간들은 이 토끼, 그러니까 토끼 같은 포유류들은 그 내부 장기에 알을 낳아가지고 수정을 해가지고 그거부터 이제 저기 키우기 때문에 그 내부 몸속에서 어느 정도 키우는 과정과 얘네들 외부에서 키우다가 갑자기 장기 안으로 들어와서 그런 진화를 할 수 없는 거죠. 장기 외부에서 이 상태에서 이 건조한 이 둥지에서 갑자기 이 내부 장기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서류에서 시작해야죠. 포유류들은. 왜냐하면 이 양서류, 그러니까 이 거북이, 도룡뇽 같은 물고기 같은 양서류는 거의 물속의 환경이잖아요. 물속에 알을 낳기 때문에 습지 비슷한 거죠. 이 포유류들도 그 자궁도 거의 물속이나 마찬가지죠. 자궁도 물속이나 마찬가지죠. 이 양서류도 거의 물속에서 그 부화를 하죠. 자궁도 물속에서 부화를 하는 거죠. 수정을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양서류에서 포유류로 진화하는 과정이 훨씬 더 유리하죠. 이 파충류에서 포유류로 가는 것보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물고기가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진화를 하는 거죠.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양서류가 처음엔 이 시대는 양서류의 시대죠. 양서류가 아니죠. 이제 한참 후에 이제 파충류가 이제 진화를 5천만 년 후에 이제 파충류가 드디어 이제 진화를 시작하기 때문에 진화의 텀이 있는 거죠. 얘네들이 이 식물이 존재하고 난 후부터 진화를 이제 거기에 환경을 적응하는 기간이 5천만 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양서류들은 그 전부터 육지 생활을 했기 때문에 곧바로 올라온 거고, 이 파충류들은 이 식물이 이런 육지 생태 먹잇감을 먹을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난 다음부터 진화를 시작한 거예요. 이제 양서류에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이제 파충류가 이제 존재할 수 없던 거죠. 이제 아직은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죠. 물론 이 양서류보다 파충류들이 환경에 적응력이 훨씬 뛰어나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파충류들은 이제 온열 동물이 아니고 이제 냉열 동물이기 때문에 야간에 잠을 잘 수밖에 없어요. 이제 추우니까 잠을 잘 수밖에 없어요. 포유들은 겉에 털이 있기 때문에 밤이건 낮이건 활동할 수 있죠. 밤이라도 체온을 유지하기 쉽죠. 온열 동물이기 때문에 털 같은 걸 이렇게 감싸고 이제 일정한 내부 온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근데 이 포유들은 밤에 그 생체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그 얘네들보다 그 대응 능력이
밤에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포유류들이 얘네들 저기 밤에 습격을 해서 알을 가지고 가서 먹거나 뭐 작은 잠자는 새끼들을 가져가 가지고 먹기 때문에 이 큰 티라노사우루스들은 그런 동물은 멸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석탄기 초기에 여기 주목해야 할 점은 가장 빨리 올라온 그 나무들 중에 이 칼라미테스가 가장 그 성공적으로 그 바다에 저기 민물에 진화한 그 나무죠. 그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뿌리를 통해서 번식을 한다는 겁니다. 이쪽 뿌리를 이렇게 통해서 이쪽으로 올라올 수 있겠죠. 이 나무들이 가장 정확하게 빨랐던 이유는 크기도 작은 거 있고 이 칼라미테스가 여기 있죠. 여기에도 있죠. 이쪽에 칼라미테스. 그러니까 이 물이 여기가 이게 퇴적층이고 이쪽에 여기 퇴적층. 그러니까 퇴적층이고 이쪽에 퇴적층이고 퇴적층 이쪽이 물이죠. 얕은 민물. 그러니까 거의 이 태양에부터 오는 에너지를 광합성하면서 이 뿌리를 번식을 하면서 이쪽을 계속 이제 퇴적물이 또 여기서 100년, 200년, 1만 년 동안 계속 자라다 보면 이렇게 퇴적물이 또 쌓이죠. 쌓이면 또 이게 올라옵니다. 이게 뿌리가 이쪽으로 나는 거죠. 퇴적물이 쌓으면 이제 또 물이고 이쪽이 물이고. 그러니까 퇴적물이 계속 쌓이면 이것도 그에 올라가면서 이 뿌리도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퇴적층을 따라서 올라가는 거죠. 뿌리도. 그러니까 뿌리를 번식을 하면서 홍수나 그런 거에 휩쓸리지 않고 그 자리로 이제 퇴적층을 유지하는 거죠. 아주 그러니까 여기 뭐 10m 이상 뭐 수십 미터 이상 막 퇴적층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또 이 정도 이렇게 또 퇴적층을 이루면은 이쪽에 퇴적층을 이루면 또 여기서 또 뿌리가 이렇게 나오죠. 뿌리가 나오고 이쪽은 물이죠. 물이고 계속 이제 자라는 거죠. 수천만 년 동안 이제 석탄기가 지나가는 석탄기 동안 계속 이제 자라는 거죠. 이만큼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살 수 있는가 하면 얘네들이 이제 속에 이제 공기 거의 비다시피 한 공기가 들어가는 거죠. 공기 쪽으로 이쪽 들어가서 이제 숨 쉴 수 있는 거죠. 안쪽을 비웠으니까 꽉 찬 게 아니라 이제 숨구멍 같이 비었으니까 이쪽을 들어가면서 숨 쉬면 썩지 않고 숨을 쉴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퇴적층을 이루면서 계속 그 나무의 그 시체 그러니까 퇴적층에서 또 자라고 해서 뿌리로 이렇게 네트워크를 형성하죠. 뿌리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계속 자라서 위로 올라가면서 얘네들도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가장 성공적인 석탄기에 성공적으로 이제 그 진화를 한 거죠. 성공적으로. 이 큰 나무도 있었지만 이 조그만 나무들이 이제 숨구멍을 통해서 생활하기 때문에 이제 뿌리가 썩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었죠. 얘네들 식물이. 석탄기
거대한 잠자리들입니다. 이만한 것이 화성으로 발견됐으면 이만한 것도 있었겠죠. 근데 이렇게 큰 저기 잠자리들이 날아다니려고 하면 이런 모양 갖고 이런 잠자리 모양 갖고 날기가 힘들겠죠. 이게 만약에 이 곤충이 이런 인간과 같이 그 속이 꽉 찬 그 뼈, 새들의 뼈는 이렇게 이 중간에 공기 주머니가 있어가지고 가볍죠. 근데 인간의 뼈, 그러니까 포유류들은 이 안쪽이 거의 꽉 차가지고 거의 비중이 1에 가깝습니다. 비중이 1에 가깝습니다. 사람이 물에 빠지면 거의 이제 뜨기도 하고 가랍기도 하고 거의 하죠. 이제 비중이 1이기 때문에 물하고 이기 때문에 완전히 뜨는 것도 아니고 가라앉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위에 새들의 뼈들은 이 안에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이 뼈 안에 공기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볍게 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이 거대한 잠자리들이 이 인간 뼈와 같이 이제 생체 조직이 틈이 빽빽하게 한다면 거의 비중이 1로 따지고 본다면 얘네들이 비중이 1이라고 합시다. 비중이 1이라고 하면은 이 큰 덩치로 요런 날개 모양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거의 이제 단백질 비슷하게 이제 합성해 가지고 만든 거죠. 뼈가 아니고 뼈보다 약하죠. 얘네들이 뼈로 된 날개들보다 훨씬 약하죠. 추진력이라든가 이 장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강도라든가, 그러니까 뼈의 강도라든가 훨씬 약하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만한데 이렇게 크면은 비중이 1이라고 하면 이 날개 갖고는 도저히 날 수가 없는 거죠. 도저히 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요즘에 잠자리 때 만져보면 거의 살 반 공기 반이죠. 살반 이렇게 작은 거에서도 그런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고대의 잠자리들은 크기 때문에 이만하기 때문에 이런 그 살 반하고 공기 반 해갖고는 더 무거워서 뜨지를 못하죠. 적어도 이 정도는 이 안에 이 정도는 돼야지, 이 안에 공기가 이 정도는 차야지 그 어느 정도 날 수가 있는 거죠. 이 상태로서는.